안녕하십니까. 감사 스마일입니다. 4월 7일 새롭게 시작하는 한 주의 월요일 아침 방송 기쁘게 시작하겠습니다. 오늘의 한 줄 명언은 하면 된다. 해야만 시작된다.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하면 된다. 해야만 시작된다. 항상 머릿속으로만 생각하고 계신 분들 계시죠? 이거 해야 되는데. 근데 감사 스마일은 저도 과거에는 그랬습니다. 그런데 지금은 머릿속에 생각을 하잖아요? 그러면 바로 반사적으로 행동을 합니다. 하면 된다는 것을 알고 있기 때문에, 또 해야만 시작된다는 것을 알고 있기 때문에 많은 것들을 준비해가지고 하려고 하다 보니까 더 안 되더라고요. 그래서 감스님들만이라도 꼭 준비하지 마시고 일단 시작하시라는 말씀. 물론 준비하고 시작하면 좋겠지만 준비하는데 더 많은 생각들이 가득 차다 보니까 못합니다. 그래서 제 이야기대로 한번 시작해 보실 것을 이야기 드립니다. 25년 1분기의 서울 아파트 거래량 탑 20을 좀 살펴드리면, 거래량 기준으로 해서 1등이 파크리오, 2등이 헬리오시티, 3등이 고덕 그라시움, 4등이 마포 레미안 푸르지오, 그 다음에 고덕 아르테온, 고덕 레미안 힐스테이트, 상당히 강동구 고덕동에 거래가 지금 상당히 많이 됐고요. 그리고 이제 리센츠, 잠실 에이스, 선사 현대 약수 하이츠까지 분명히 이 서울 아파트 이렇게 거래가 많이 됐던 탑 20의 아파트가 무언가 사람의 그런 수요를 끌 수 있는 그런 요인이 있지 않았을까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만약에 내가 이 아파트 1등부터 20등의 이런 서울 아파트 거래량 탑 20을 갖다가 캡처를 해가지고 호갱노노라든지 아실, 또 네이버 부동산 들어가셔가지고 왜 이 아파트가 거래가 많이 되었을까를 한번 공부해보는 것도 미래를 위해서 좋은 선택이라는 말씀을 드립니다. 항상 내가 지금 이런 일이 일어났을 때 이런 것들을 분석해보고 한번 공부해보는 것도 좋은 내 집을 갖다 가는 데 있어서 상당히 좋은 방법이라는 말씀을 드립니다. 그리고 제가 지난 주말에 여기가 어디냐면 그 원흥역 쪽에 보시면 그 예전에 구청 부지, 지금은 뭐 이쪽에 이제 뭐 수장구가 들어온다는 이야기가 있는데, 이 나대지가 기획재정부 땅이에요. 근데 이거 말고도 이 옆에 19단지 앞쪽으로도 땅들이 이렇게 많아요. 너무너무 안타까워요. 언제쯤이면 삼성 쪽에 다목적 그런 문화센터가 좀 들어올 수 있을까? 수영장 하나도 없고 관공서 하나도 없는 삼성 참 씁쓸하기도 하면서, 제가 이 빈 땅들을 보면서 언젠가는 무엇인가는 들어오겠지만 참 더디다. 만약에 서울에 이런 땅들이 있었다고 하면 가만히 있었을까라는 생각도 들고, 서울과 맞붙어 있는 고양시, 특히 덕양구 삼성벨트가 아직까지 이런 것들이 들어오지 않는 것을 보면서 참 가슴이 아프다는 이야기를 드립니다. 그리고 장이자이 레디언트에 23년 초에 선착순 모집했던 이 아파트가 있는데, 2년이 지난 지금 여기 이제 입주를 시작하거든요. 분양가 7억 후반이었던 5구 타입이 11억 7,500, 거의 뭐 12억에 육박하잖아요. 항상 서울 아파트는 지나고 나면 좋았다. 이때 당시에 23년 초에 분위기 정말 안 좋았거든요. 22년도 말하고 23년 초에 정말 분위기 안 좋았는데, 이때 그래도 의사결정 하셨던 분들, 선착순 줍줍하던 그 시기에 의사결정 하셨던 분들 진심으로 박수를 보내고, 또 이런 기회가 올 수 있습니다. 내가 이런 기회가 왔을 때 꼭 이런 기회를 갖다 놓치지 마실 것을 이야기 드립니다. 정권별 아파트 매매 가격 변동률 지난 4월 4일 지난주 금요일 날 이제 탄핵이 결정이 됐습니다. 탄핵 인용이 돼서 이제 윤석열 대통령께서 이제 내려오게 됐는데, 이제 조기 대선도 이야기가 나오고 있는데, 이거 보면 참 재밌어요. 서울 수도권 5대 강역시가 쭉 보면 정말 신기한 거는 민주당이 정권을 잡게 되면 집값이 정말 많이 오릅니다. 이런 것들에 대해서 이제 어떻게 생각을 할지는 모르겠지만, 감스님들만이라도 이제 물론 뭐 조기 대선에서 이제 뭐 누가 대통령이 될지는 모르겠지만, 어쨌든 간에 만약에 민주당에서 정권을 갖다 잡는다고 하면 또 불보듯이 뻔하게 또 서울 수도권 집값은 올라갈 수밖에 없다라는 이야기를 이 지금 데이터
지난 2004년도부터 2023년도까지의 데이터를 제가 이야기 드리면서 각자가 한번 생각을 해보십시오. 만약에 내가 무주택자이다 라고 생각하시면 지금 조기 대선 전에 어떤 의사결정을 하셔야 될 것 같고, 아니야 나는 뭐 대선 결정하고 난 다음에 의사결정을 할 거다라고 생각하시는 분들은 그때 하셔도 된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참고로 내년 서울 아파트 입주 물량의 반의 반토막입니다. 이거는 작년에 제가 윤재 팀장님께도 이야기 드렸던 내용이고, 올해 또 풍선 효과가 서울만 일어나는 게 아니라 서울 외곽 그리고 경기도 그다음에 북부 포함해가지고 서울과 맞붙어 있는 지역으로 해서 아마 풍선 효과가 확산될 거다라는 저는 그런 예상을 지난주에도 이야기 드렸지만, 물론 제 예상이 틀릴 수도 있겠지만 중요한 팩트 하나는 그러니까 올해 지금 아파트를 지어도 최소 3년, 지금은 이제 4년 걸리는 아파트 현장도 많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27년도까지는 정말 아파트 가격이 내려갈 요인이 그렇게 안 보입니다. 정말로 극심한 경기 침체라든지 금리 인상이 돼가지고 막 엄청나게 혼란스럽지 않은 이상은 제가 생각했을 때 전세나 월세 그리고 서울 수도권의 아파트 가격은 오히려 지금이 가장 저평가되어 있고 가장 싸다는 이야기를 팩트로 이야기 드립니다. 제가 이런 이야기 드려도 어차피 의사결정을 갖다가 하실 분들만 하신다는 생각이 있기 때문에 각자가 알아서 판단하시면 되고요. 각자 도생해야 되는 그런 시기다라는 말씀 드립니다. 매일경제 위지의 손동우 기자님의 기사로 시작하겠습니다. 대선까지는 관망, 하반기 집값 가열될 수도. 윤석열 대통령 파면 이후에 부동산 전망, 임대차법 개정 제초안 폐지 등 윤석열 정부의 규제 완화책이 동력을 지금 잃었고요. 대출 쪼이기라든지 토지 확대 영향으로 인해서 여러 가지로 지금 부동산 시장이 좀 혼란스럽습니다. 당분간 거래가 또 줄 것이고 숨고르기 할 것이다. 4월과 5월은 아마 이렇게 갈 가능성이 높다라고 또 이야기를 하겠지만 제 생각은 이따 또 말씀드리겠습니다. 금리 인하와 공급 부족 우려에 하반기에는 또 집값 불안이 커질 수도 있다. 그래서 엄밀히 따지게 되면 상고하고가 될 수도 있고 상저하고가 될 수도 있고 상고하저가 될 수 있는데, 지금 분위기는 저는 상고하고가 될 수 있는데 하반기에 더 많이 올라갈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상저하고라고 또 이야기 드리고 싶습니다. 확 줄어든 아파트 분양 물량, 앞서서 말씀드렸던 것처럼 지금 25년도에 분양이 거의 없어요. 지금 유일하게 지금 분양 남아있는 거 4월에 원당 더샵 포레나 하나 있고요. 그 다음에 5월에 대주 1구역 지금 분양할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대주 1구역, 그 다음에 서대문하고 은평 마포 쪽에는 없습니다. 올해 제가 알고 있기로. 그렇기 때문에 각자가 내가 만약에 분양을 받아야 되겠다 라고 생각하시는 분들은 그 분양 스케줄을 맞춰가지고 하시고, 3기 신도시도 지금 분양을 많이 기다리시는 분들 계시는데, 제가 엊그제 이야기 드렸던 하남 교산도 29년 6월에 입주를 하고요. 또 앞으로 부천 대장하고 남양주 황숙이 올해 공공분양이 있습니다. 그래서 나는 공공분양을 노려야겠다 생각하시는 분들은 공공분양을 기다려도 되겠지만, 또 공공분양도 신세가 우선 공급으로 더 많이 들어가기 때문에 당첨되기가 또 어려울 것 같다. 물론 무주택 기간이라든지 통장 금액이 높으신 분들은 가능성이 높겠지만, 그런 분들은 저는 제가 알고 있기로는 서울과 또 좀 좋은 입지로 해서 또 분양을 더 기다릴 수 있기 때문에 앞으로 분양 물량은, 민간 분양은 더 줄어들 수밖에 없고 또 아파트 분양 가격은 올라갈 수밖에 없다. 하지만 이제 서울 아파트라든지 경기도에 있는 아파트의 그런 매매 가격 변동률은 당분간 또 이렇게 갈 수도 있고, 또 6월 대선 종료 후에 여당이냐 야당이냐에 따라서, 국민의힘이냐 예를 들어서 민주당의 그런 대선이 누가 또 대통령이 되느냐에 따라 가지고 또 요동치지 않을까,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중요한 거는 우리가 조기 대선을 실시 이후에 하반기로 갈수록 수급 불안에 따른 이 매매 가격 상승 압력이 심해질 것이기 때문에 많은 전문가들, 특히 감사 스마일은 내 집 마련 타이밍을 올 상반기에 가져갔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소신껏 이야기 드리고, 제 이야기대로 안 하셔도 되지만 중요한 거는 올 하반기에 여러 가지 이제 이런 것들 시그널들을 보면서 아파트 가격, 특히 서울 수도권에 있는 주택 가격은 내려갈 요인보다는 올라갈, 상승될 요인이 정말 많을 것 같다는 말씀 드립니다. 그리고 또 정부가 그동안 추진했던 부동산 정책이 말 그대로 이제 다 상실해버렸기 때문에 여러 가지로 이제 뭐 일기 신도시 뭐 재건축이라든지 뭐 재초안이라든지 또 임대차 입법이라든지, 그리고 여러 가지 이런 또 재건축 재개발 촉진에 관한 이런 재건축 특례법 같은 경우에도
자초될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오히려 정권 교체를 통해 가지고 더불어민주당에서 집권을 한다고 하더라도 부동산 정책이 규제 방향으로 또 전환할 수 있다는 우려도 나오기 때문에 앞서서 제가 말씀드렸던 것처럼 아이러니하게 민주당에서 정권을 잡으면 부동산 가격이 상당히 많이 오릅니다. 참 이게 너무 이상하더라고요. 저도 제가 2017년도를 기억하거든요. 그때 이제 제 친한 분들하고 이제 이런저런 이야기를 했어요. 이제 조기 대선 끝나고 나면 어떻게 될 거냐. 근데 제가 그때도 어떤 이야기 드렸냐면 조기 대선 끝나고 나면 집값이 정말 많이 오를 거다. 그래서 2017년도에 파리 대책이 나오게 되고 18년, 19년도 계속적으로 지금 문재인 정부에서 집값 잡으려고 정책을 갖다가 강한 정책을 갖다 하다가 10개월 해갖고 정권이 또 바뀌었죠. 그러다가 지금 또 조기 대선 때문에 또 민주당에서는 이런 부동산 문제를 갖다가 이번에도 똑같이 전철을 밟을 것인지 아니면 다른 방법으로 갈 것인지는 지켜봐야 되겠지만 여러 가지로 이 부동산 부분에 있어서만큼은 앞으로 볼 관전 포인트가 많을 것 같다는 말씀 좀 드리고요. 또 여러 가지로 이제 이때 당시는 이제 기준금리 인하가 가격 상승의 주요한 요인이라고 분석을 했지만 금리 때문에만은 아닙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는 서울과 수도권의 이런 정부 정책의 잘못된 똘똘한 한 채 때문에 오히려 지금도 똘똘한 채로 해가지고 많은 전문가들은 만약 민주당이 이제 정권을 갖다가 잡게 되면 정말 다주택자들 죽는 거 아니냐라고 또 이렇게 걱정하시는 분도 많이 있고 이제 지금부터 더 똘똘한 한 채 더 쏠림 현상이 더 클 거라고 생각되지만 이거는 또 지켜봐야 될 부분이 있다 보니까 일단 중요한 팩트 하나는 금리 인하가 계획되어 있고 그리고 이제 경기도 물론 안 좋지만 주택 공급이 너무너무 부족하고 분양가는 또 인상될 수밖에 없다 보니까 여러 가지로 내 집 마련을 갖다가 할 수 있는 실수요자분들은 오히려 상반기, 전반기가 좋은 매수 타이밍이라는 말씀을 강조해서 이야기 드립니다. 한 가지만 더 살펴드리겠습니다. 부동산 규제 완화가 무산됐고 탄핵 결과보다는 금리라는 또 전문가들 전망이 일단 권대중님부터 또 설명을 어떻게 이야기를 하셨는지 내년 입주 물량 감소에 따라서 서울, 강남 등 관심 지역 중심의 주택 매매 심리가 상승되고 규제 강화에 대비한 똘똘한 채 선호가 강화되면서 재건축 초과이익 환수제 폐지와 임대차 입법 개정은 보류될 가능성이 높다. 그래서 주택 공급 확대는 계속 추진될 전망이지만 사실상 힘들다는 이야기를 해주셨고 김효선님은 급매 및 저가 매물 위주 거래가 증가될 거고 과거 시향을 학습했던 작년 2017년도에 조기 대선 그런 것들을 보고 이제 인수위가 없다 보니까 바로 대선 끝남과 동시에 새로운 정부가 출범되다 보니까 이런 시장 참여당 중심으로 해가지고 지금이라도 내 집 마련을 하자라고 또 생각하시는 분도 계실 거고 또 다주택자들은 또 이제 또 집을 갖다 또 매도하려고 또 하실 수도 있고요. 그리고 또 1기 신도시 선도지구 및 3기 신도시 지적 추진 및 공급 확대의 포인트를 갖다 갖게 되면 또 안정이 될 수도 있겠다고 생각을 하겠지만 제가 3기 신도시도 많은 사람들이 28년도, 29년도, 30년도에 창릉만 예를 들게 되면 28년도에 1800세대, 그 다음에 29년도에 한 2000세대, 그 다음에 30년도에 뭐 2000에 3000세대밖에 안 들어오기 때문에 그렇게까지 공급이 많은 게 아닙니다. 그냥 그런 것들을 한번 보시면 될 것 같고요. 또 공시지가 현실화 재추진에 따른 보유세 강화 여지가 있다 보니까 이거는 이래서 국민의힘이 정권을 잡을지 민주당이 정권을 잡을지는 또 아직 결정되지 않았기 때문에 이런 것들도 지켜봐야 된다라는 이야기를 해주셨고요. 박원관님은 정치적인 불확실성과 관세 쇼크 등 글로벌 무역시장 악재로 수요자는 관망세에 따른 숨고르기 양상을 할 거고요. 또 주택가격도 당분간 횡보될 것이다. 7월부터 스트레스 DSR 3단계 등 대출 규제 시행 시 금리 인하보다 더 큰 영향을 받을 거다라는 이야기를 했는데 좋은 의견 감사드리고요. 풍선 효과나 반사이익을 예상한 섣부른 투자는 위험하다라고 이야기를 했는데 오히려 지금 시기에 오히려 어떻게 보면 저는 좋은 지역에 내가 관심 있는 지역에 만약에 가격이 조금 내려가는 게 있다고 하면 지금 매수하셔도 좋을 것 같다는 말씀 드리고요. 고준성님은 과거 사례로 볼 때 시장에서는 탄핵보다 금리가 더 큰 영향을 끼쳤다. 강남 3구 등 토지거래 허가구역 지역 거래량 감소 및 한강벨트 풍선 효과. 지금도 이제 한강벨트 풍선 효과가 지금 감지되어 있는데 공급 감소에 따른 가격 상승 가능성이 많다 보니까 부동산 정책보다는 지금 시장에 새 아파트도 없고요. 기존의 아파트들도 많이 노후되다 보니까 새 아파트로 변모해야 되만 뭔가 이 수급 불균형이 해소가 되고 더 나아가서 지금 서울은 아파트 노후화가 더 심각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그리고 서울, 앞서서 말씀드렸던 것처럼 서울 입주 물량이 내년과 내후년, 26년과 27년은 정말 급감하기 때문에 이런 공급 감소에 따른 가격 상승 가능성이 너무너무 높을 것 같고, 더 나아가서 지금 전세라든지 월세, 그리고 지금 전세가 물건이 그렇게 많지가 않고요. 또 월세에 많이 또 이렇게 전세보다는 월세를 더 많이 선호하다 보니까 주택 시장에 많은 이런 변화들이 또 있을 것 같다는 말씀을 이야기 드립니다. 여러 가지로 이제 지난주 탄핵 인용으로 인해서 이제 조기 대통령 선거로 인해 가지고 정책 변화에 따른 크게 이제 이런 움직임이 있을 것이라 생각되고요. 정치, 경제, 사회, 문화 여러 가지로 이제 2달 동안에 여러 가지로 지금 앞으로 5월, 6월달 초까지 6월 뭐 3일 지금 이야기하고 있는데, 이런 부분에 있어서는 또 새로운 소식이라든지 또 제가 알고 있는 그런 부분이 있으면 또 가감없이 감스님께 이야기 드릴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모르겠습니다. 많은 전문가분들이 생각했을 때만큼의 제 의견을 조금 이제 마지막으로 이야기 드리면, 제가 2017년도에 확실히 기억하거든요. 그때도 이제, 선거, 조기 대선 전에 움직이는 사람들이 있었고, 조기 대선 이후에 움직이신 분들이 있었는데, 그때는 제 기억에 조기 대선 이후에 움직이신 분들이 더 많았거든요. 그런데 저는 제 개인적인 생각은, 지금 4월달, 5월달, 특히 스트레스 DSR 2단계, 7월 되기 전에, 또 새로운 정부 출범되기 전에, 어찌됐든 간에 내가, 내 종잣돈이라든지 내 대출 능력이 되시는 분들이나, 또 이런 또 여러 가지 상황을 뭐 보더라도 지금 내년과 내후년에 아파트 분양받기 쉽지 않을 것 같고, 또 기존에 있는 역세권의 대단히 신축의 가격이 내려가지는 않을 거라는 생각에 더 많은 수요자가 또 몰릴 수도 있을 것 같다는 제 개인적인 생각입니다. 물론 제 생각대로 안 될 수도 있겠지만, 중요한 거는 우리가 2017년도에 한번 보셨던 것처럼 그게 끝나고 난 다음에 어떻게 됐었고, 또 만약에 민주당에서 정권을 잡게 된다고 하게 될 경우에 앞서서 말씀드렸던 것처럼 서울과 수도권 5대 강역시의 아파트 가격이 내려가질 않았습니다. 올라갔습니다. 그래서 보수 정권이 잡았을 때 아파트 가격이 더 안정됐었다는 이야기를 마지막으로 이야기 드리면서, 선택은 뭐 각자의 몫으로 남겨드리겠지만, 감사스마일이 부동산 현장에서 15년 동안 있으면서 내 집 마련을 늦춰서 좋을 건 없었다. 다만 내 집 마련의 타이밍을 갖다가 어떤 불확실성이 해소된 이후에 하지 마시고, 약간 불확실성이 있다고 하더라도 조금 내 집 마련은 좀 과감할 필요성이 있다라는 말씀을 마지막으로 이야기 드리면서, 제가 아침에 이야기 드렸던 하면 된다, 내 집 마련 뭐 해야만 시작된다라는 것처럼 내 집 마련 하면 됩니다. 너무 막 머리 써가지고 막 뭐 이거 준비해가지고 하려고 하지 마시고, 지금 내 집 마련은 하면 된다는 말씀 콕 하고 이야기 드립니다. 고맙습니다.